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언론개혁 그 첫걸음이 바로 나쁜 언론 청산입니다. 저희가 자유언론 실천재단과 함께 지난주부터 조선일보, 동아일보 100주년을 맞이해서 사소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소한 선물이야 얘들아. 예. 나쁜 언론, 나쁜 보도를 저희가 엄선을 해서 16개를 해서 토너먼트로 올려서 Worst of Worst, 가장 최악의 조선동화 100년 동안 최악의 보도를 선정하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와 가장 싱크로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최적의 어떤 조합, 케미스트리를 자랑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방송인 노정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네. 저희가 방송했잖아요. 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 정말로 실시간에 네. 너무 재밌다, 너무 잘한다, 계속 나와달라. 정말로 그랬어요. 양준일보다 김준일. 양준일보다 김준일 그러면. 김준일 잘한다. 예, 저 보세요. 저기 댓글이 막 정말로 지난주에 겁니다. 지난주 거군요. 지난주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미자 씨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코너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준일 MC가 예. 목청이 좋아서 노래 좀 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다음 3회 때는 예. 살얼이랐다를 노래를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이거 가요제에서 나온 거 아시죠? 아, 그런가요? 살얼이랐다.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정산의 살얼이랐다. 실제 있는 노래는 근데 우리 노정렬 님이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선배를 대접할 줄 아는 훌륭한 국민 TV요. 네. 고향에 온 느낌이라. 예. 고향에 온 느낌이라 고향에 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고맙고 예. 특히 우리 김준일 MC가 핫식스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원년 멤버로서 늘 이렇게 응원하고 예. 제가 방송인 뭐 개그맨이 크게 보면 우리도 스피커고 언론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개그를 하든 뭐 진행을 하든 패널을 하든 리포터를 하든 예. 그 경중에 상관없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좀 영양가 있는 재미가 있거나 그런 걸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국민 TV 와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나쁜 수구신문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실제 기사를 가지고 비판하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저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저렇게까지 일제시대 때 일본 편 들면서 우리 국민들을 저렇게 못 살게 굴었구나. 오늘 이거 보면 정말 미리 뒷목 좀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혈압약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목을 예. 미리 워밍업으로 예. 풀어주세요. 이거 제정신으로는 뒷목에 갑자기 경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대본 보고 이미 혈압 올라가지고 긴급하게 약을 먹었습니다. 진짜로 예. 미리 조금 이렇게 뒷목 좀 잡아주시면서 지금부터 청산의 살얼이랐다 함께 예. 해주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 천황한테 아부를 잘했나 했는데 조선일보가 간발의 차로 앞섰고요. 그야말로 간발의 차였죠. 간발의 차로 앞섰고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100년이라는 게 이제 세기적인 거 아니에요. 1세기가. 1세기. 거기에는 뿌리가 있고 우리가 시조, 비조, 원조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역사는 인물이 한 축을 이루잖아요.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아온 걸 보면 역사가 담기기도 하는데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00주년 맞아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국민적 비판으로 동아일보의 비조, 예. 조선일보의 비조, 김성수와 방응모라는 두 사람을 한번.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한 김성수. 그리고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한 방응모. 네. 둘 다 친일이라면은 와. 벌써 목이 메었어. 목이 막 갈라지고 지금. 예. 예, 물 좀 드세요. 벌써 친일이, 그러니까 둘 다 친일이라면은 네. 내가 뒤질 것이 없다라고 경쟁적으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실 조선일보의 방응모 사장은 예. 동아일보의 지국을 인수했다가 점점 실력을 키우고 마케팅 실력을 선보여서 그다음에 광업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부를 쌓아서 조선일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러니까 뿌리가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그건 잘 몰랐는데 네. 자, 저희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그 아무 말 소잔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댓글로 1번 김성수, 2번 방응모, 뭐 헷갈리시면 1번 동아, 2번 조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워스트 오브 워스트.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인지를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승자를 선정해서 다음 라운드로 보내도록 준일 씨, 하겠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국민들 가운데서 예. 방씨 일가라고 워낙
조선과 이렇게 결부가 돼서 그걸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거의 뭐 100% 맞추실 것 같아. 동아 방응모 이렇게 쓰진 않으시겠지 설마. 조선 김성수 안 쓰겠지. 내가 보기엔 그 일부러 웃기려고 쓰는 거야. 아, 네, 그러지 그렇군요. 말으셔도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예. 동아일보 전 사장, 당시 사장 김성수 이분은 어떤 분이 고려대학교에 인천 기념상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우리 고려대를 인수한 1932년도에 당시에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한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891년에 태어나서 1955년 6.25가 끝나고 2년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지금 워낙 잘 나오고 있네요. 예. 우리 국민TV가 이렇게 잘 만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와 세다 대학교라고 지가 센데 나왔다고 잘난 척을 했던 와 세다 데스네. 네, 그러면서 성수기를 구가했던 그렇군요. 쭉 보시면 여러분 예. 저희의 인생도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3.1운동까지 했다고요? 예, 본인이 오. 자신의 집을 회합장소로 제공했죠. 예. 그다음에 물산장려 운동에까지 참여한 사람이에요. 예, 예. 거기다가 1920년에 그 유명한 지금 100년이라고 저희가 하는 이름 딱 들으시면 양기탁, 유군, 장덕수, 특히 양기탁 선생은 아마 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분과 함께 바로 언론운동을 하고자 동아일보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해서 오늘날의 고려대학교의 창립자가 됐는데 예. 자 중요한 것 광복 이후 1945년 광복된 다음에도 김구 조소왕 선생님들과 함께 신탁독지 반대 운동까지 주관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언론운동 또 3.1운동 그다음에 물산 장려운동까지 참여한 독립운동의 족적이 있죠. 김구 조소왕과 같이 어쨌든 같이 활동을 했더라면 훌륭한 분 아닌가요, 이분? 자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가 언론 비평할 때 어. 핵심 본질이 어느 쪽에 있느냐 지연 말단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연 말단에게 너무 족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훌륭한 족적을. 네, 그러기에는 친일의 그 과가 그렇군요. 이거를 핵심 본질로 앞서 있는 모든 공을 뒤덮을 정도로 많이 잘못한 일단 사람입니다. 팩트는 이분을 친일파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 게 예. 광복회가 선정한 친일파 708명의 명단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2002년도에 광복회에서 선정한 친일파 명단에 들어가 있고 이 광복회에서 지금 말한 대로 독립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신탁통치 반대 운동도 한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친일 인사 명단에 올렸느냐?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좀 알려주시죠. 한번 보시죠. 예. 자, 친일 행각을 지금부터 예. 샅샅이 낱낱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동아 투이라 그래서 우리 저 김종철 선배님부터 해서 아까 이부영 선배님 나오셨지만 예. 한참 박정희 유신 독재 항거하면서 언론 자유운동을 펼친 선배 기자들이 계세요. 그럼요. 예. 이분들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금 펴낸 게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이번에 예. 뽑아낸 기사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게 1905년도 사실 을사늑약 때부터 외교권을 다른 나라에 뺏겼다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 게 이미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요. 그 전에도 망가지기 시작했지만 그리고 이제 1910년 한일 병합, 한일 합방이라고 합니다만 이완용과 테라우치가 형식적으로 회의라는 형식을 거쳐서 불평등 그리고 무효의 조약을 맺었죠. 예. 그 이후에 3.1운동도 1919년 잘했고 그때 뜨고 하면서 일본이 이제 무력 정치에서 문화 정책 쪽으로 살짝 이렇게 유연화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숨통은 튀어줘야 되겠다. 그렇죠.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예. 예, 안 그러면 진짜 대문하고 난리가 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북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마술을 뻗치기 시작한 게 바로 중일전쟁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중일전쟁의 중요성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만주에다가 괴뢰국 세우고 그 전에 그리고 이제 펄 전쟁이라고 저 태평양까지 전쟁하면서 이제 미국까지 끼어들게 만드는데 예. 이때 중일 전쟁 발발 후에 바로 친일 행각을 아주 노골화 본격화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해방까지가 45년인데 예. 이때 37년, 38년, 39년, 40년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예. 40년에 폐간이 돼요. 예. 37, 8, 9, 4년 동안 제일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당 서정주처럼 우리 이제 독립은 우리 사는 동안에는 못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힘이 빠질 때 중간 정도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내놓고 이제 조선 독립은 물 건너갔으니 선봉에 섰군요. 적극적으로 일본과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제 내선일체. 내선일체. 우리 조선과 선자 그리고 내는 이제 일본 국내를 말하죠. 그렇죠. 하나가 되자. 한 놈이 돼서 이제
데모나 무슨 시위나 독립의 꿈을 꾸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본과 하나가 돼서 같이 공존 공영하자라는 그 얘기를 4년 동안 떠든 거예요. 공연 그리고 일본이 지금 수행하는 우리 뭐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 만주 전쟁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열심히 후원을 해가지고 우리 전쟁이다. 우리 전쟁이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예. 이런 식의 일본의 논의를. 전쟁이 아니라 우리 전쟁이라고 다그치게 되는데 어. 시국 강연 연사로 참여하죠. 좀 구체적으로 시국 강연 연사 참여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라디오 강연에 나서서 일제 전시 동원을 협조를.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즘에도 왜 제가 입에 누구라고 담지 않겠습니다만 검찰 개혁 촛불 때도 누구 한 분 말씀하시는 거 유시민 사장 한 분 말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 한 분의 말씀이 요즘으로 따지면 뭐 알릴레오가 100만 명이 넘으면 스피커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바로 동아일보의 김성수가 시국 강연에서 또 라디오에서 일제 전시에 적극 참여하고 목숨 바쳐 싸워야 된다고 한 자체. 차라리 스피커가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예, 예. 그 4년간의 행각이 정말 이 광복회에서 친일 사전 명단에 올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예.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까지 가서 순회 강연. 그야말로 연사와 강연을 통해서 이제 독립의 꿈을 저버리고 일본과 하나가 돼서 이 중일 전쟁에 또 동북아 전쟁에 함께해라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스피커로 외친 죄 그것이 김성수의 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8년 7월에 보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여기도 지원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여기에 적극 가담해라. 적극 가담해서 총동원령이 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마디로. 네. 지금 전쟁 치르기 위해서 물자든 사람이든 다 총동원령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 김성수 선생이 지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그리고 거고. 폐간은 40년도 됐지만 예. 그 후에 폐간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징병제, 학병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마구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끌고 가는 이 징병제, 학병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찬양을 하고 신문이 남아있는 신문 중에 매일신보에 예. 적극적으로 징병제, 학병제에 참여하라고 찬양을 합니다. 저건가 보네요. 문약의 기지를 버리고 상무의 정신을 찬양하라.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 오, 죽으란 얘기네요. 한마디로 나가 총알 그러니까 받으러. 43년도 거 보면 예, 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인데요. 예. 문약이라는 게 이제 글은 약하니 예. 무기를 들고 나서는 게 상무의 정신을 찬양하라.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예, 11월 달 거 보세요. 어.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그 전쟁을 성전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요. 점점 세가지가 세집니다. 그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대의에 죽을 때 예. 이제 목숨까지 바쳐라라고 이제 죽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가서 총알바지 하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황민대의 예. 책무는 크다. 이제 마지막 저 대의에 죽을 때 황민대의 책무는 크다는 일본 천황이나 일본 군벌이 할 소리를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까지 했다고 자위하는 그리고 뭐 신탁통치 반대운동까지 했다고 자임하는 김성수의 입에서 저걸 바라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누구라고 뭐 수십 명 있기 때문에 한때 감옥에도 몇 년 갔다 오고 7, 8, 90년대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이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지니까. 예. 똑같아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세상은 저런 거구나. 민주 외치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 저쪽으로도 가는구나. 수긍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당시에 그러면 1943년도에 그 시리에 빠진 절망에 빠진 우리 조선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독립은 끝났구나. 그렇군요. 징병제 안 나가는 사람조차도 이제 독립은 끝났구나. 얼마나 수많은 절망과 희망을 한때 줬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다는 김성수마저 저렇게 친일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은 끝났어. 희망 없어. 그래. 그냥 어영부영 살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일본으로 만주로 튀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전쟁에 참여하든지 적극적으로 친일하든지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준 거네. 그러니까. 요즘에도 저희가 이제 언론 비평할 때 사설이란 걸 하잖아요. 예. 그 수많은 16면 기사 중에 사설이란 것은 그 언론사의 모든 그 방향이나 이념을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신보의 논설로서 김성수가 쓴 저런 것들은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임이 크다. 그렇군요. 네, 저 마지막 한마디로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친일의 죄를 범했다. 그렇군요. 자, 동아일보의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어쨌든 2009년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운을 박탈을 하고 친일 인명사전에도 올랐습니다. 일단 이건 다 팩트예요. 말씀드리는 건. 그럼 동아일보는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때 민족지라고 계속 지금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뭐 사과를 하거나 뭔가를 인정을 했습니까? 친일 행위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인정 안 한다고요? 팩트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자, 동아일보 인정머리 없는 신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머리 없는 우리 신문. 누리꾼들이 똥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강압에 이어서든 그 당시에 본의가 아니었다라도 변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그러게요. 없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성수는 받고요. 예, 자, 김성수는 받고 이제 김성수가 그냥 커피를 하면은 방흥모는 TOP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저희 국민TV 컵인데 예.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TOP 우리 방흥모 우리 사장님 전 사장님 우리 한번 방흥모 뵙도록 하죠. 예. 전 조선일보 사장은 연배로는 김성수 사장보다 선배예요. 그렇군요. 띄워주시면 예, 84년도에 태어나서 사망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납북됐다가 뭐 미군기에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는 증언만 있는데 역시 잘 보시면 건국준비위원회라고 건준이 있어요. 건준. 우리가 약자로 칭하는 거기를 역임한 관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광업으로 돈을 벌어서 조선일보를 경영권을 인수할 정도로 사업에도 수완이 있었고 그 밑에 보시면 1922년에 동아일보 정주 지국을 인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20년에 이미 양기탁, 유근, 장덕수와 김성수가 세운 동아일보의 지류인 거죠, 지류.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선일보에 입사를 해서 영업국장까지 가서 판매방을 장악한 다음에 경영권을 인수해서 실제로 조선일보라는 이름을 세운 것은 1933년부터 50년까지 조선일보의 사장을 몇 년 한 거예요. 오랫동안 했네요. 예, 빼보니까 18년, 17년 나오네요. 17년간.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원래 1920년에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약간 비실비실했다가 이제 약간 경영 위기가 있으니까 방응모 금광이 터져가지고 완전 돈 많이 벌었대요. 그때. 사장직에 이제 응모를 한 거죠. 방응모입니다. 저희가 재미가 줄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모를 이해해 해서 주시고. 어쨌든 조선일보를 인수를 한 다음에 17년 동안 그 핵심적인 일본이 강압적으로 지배했던 그 핵심적인 기간과 한국 전쟁까지. 자, 근데 여기도 또 했어요. 아까 김성수라는 사람이 광복 이후에 김구 조수왕 선생과 함께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과 실제 3.1 운동 때 활약을 했던 것이 팩트로 체크됐습니다만 해방 정국에서 김구 선생의 재정적 후견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이 새 의사분들의 유골 봉안 사업과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완전히 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나 아까 제가 무대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때 민주화 운동했는데 지금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기표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예, 장기 표류하신다는 그분. 계속 표류하신다고 지금 어딘가. 이분 진짜 옥고도 치르시고 예. 저도 뭐 대선배로서 몇 차례 같이 행사도 한 예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통합당에 가서 지역군을 하나 받아서 근데 그분이 여러 일을 하셨는데 그분의 프로필에 전 전태재단 이사장 뭐 이렇게 나오는 거가 저는 약간 좀 다른 프로필을 썼으면 전태일이 우리 전태일 선생이 그거를 좋아할까 지금 장기표 선생이 자기의 재단명을 쓰는 끝도 거를. 없는 일이죠. 그리고 가족분들 살아계신데 본인이 쓸 수도 내렸는데 본인은 이런 거겠죠. 나는 좌와 우를 다 아우르는 통 큰 사람이라는 걸 나는 친노동도 했었다라는 걸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러지 마십시오, 선배님. 아니, 선배님 아닙니다. 자, 장기표.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신탁통치 반대 운동 또 김구 선생의 재정적 후견인까지 했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37년 중일전쟁 터지고 태평양전 터지고 이때 어떤 역할을 했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우리가 4년 전에 촛불전국으로 1+1 박근혜 최순실 저희가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국정농단 저희가 심판할 수 있었나요? 힘들었죠.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전국에 1,300만이 전 세계 역사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검찰개혁도 그렇고 중요할 때 제대로 나서줘야 되는데 중요할 때 뭐 진중권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이상한 말을 해서 판을 깨버린다든가 지금이야 뭐 친일이 아니지만 저는 아까 김성수의
독립운동 경험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의 마지막 그 행보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절망과 분노를 일으켰던 점에서 친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똑같습니다. 방응모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력 자체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친일은 누가 더 센지를 한번 보죠. 한번. 예.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자, 지금 기사 올라와 있는 거 있나요? 예. 친일 임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자,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예. 1940년 10월에는 국채 본의에 기초하여 내선일체 시를 거두고 각각 그 지역에서 멸사분공에 성을 바치며 협심 육력으로 국방 국가체계 완성, 동아 신지서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총력 조선연맹의 참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941년 1월 조선일보사의 사명을 동방흥업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장에 취임했다. 지금 나온 게 조선 총독부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1940년 10월에 예. 총력 연맹이라는 것을 발족하고요. 예. 거기에서 요강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음. 예를 들면 당원 당규 같은 것이죠. 예, 예. 그게 조선 국민 조직 신체제 요강인데 그게 앞에 나온 그 따옴표랑 똑같아요. 저기에서 보시면 국채의 본의가 국채가 나라의 정체. 그렇죠. 그 본의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음. 바로 내선일체라는 거예요. 내선일체.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는 일본과 동일한 것이다. 동일하다. 아, 거의 자웅동체라는 말처럼. 어. 그 얘기를 저 1940년, 41년에 참사로 취임을 했을 정도니까 예. 그야말로 나쁜 말로 총대를 메고 국민들에게 이제 우리는 내선일체. 아까 저 김성수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독립이랑 아예 꿈도 꾸지 말고 그러니까 일본과 하나가 되자. 그 당시에는 언론이 사실 많지도 않았고 예. 한마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장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2명일 거 아니에요. 뭐 글쎄요. 지금은 힘이 빠졌지만 한때 예. 기대주였던 손석희 씨 예. 같은 분.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서 가지고 내선일체다. 대동아 공영전쟁 우리 나가야 된다. 뭐 이런 한겨레 얘기를 신문 주필이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어려워지니까 어, 일본이 무역 보복할 수도 있지.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양시 양비론 다시 다비론이 제일 나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빠진 그러게요. 것이죠. 그렇군요. 역시 똑같습니다. 해방될 때까지 45년 보면 40년도부터 5년 동안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제 모든 독립의 꿈을 접고 일본은 적대국이 아니라 하나다. 예. 내선일체라는 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네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창씨 개명도 일제가 한 것이고. 또 다른 거 있나요? 친일 임명사전 나온 얘기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또 있습니다. 예. 일제와 민족 언론사론에 보면 방사장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제 한국 병합을 예, 예. 자료 한번 있으면 띄워주세요. 한국 병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전 표현이 한일 합방이죠. 1910년 있었던 행복과 동양 평화를 위한 조치로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기 그렇군요. 보이시죠? 예, 예. 아니 어떻게 1910년 이완용이라는 그 괴뢰 혹은 친일파의 앞잡이가 형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한 것을 두고 그 한일 병합이 행복과 우리 국민들의 행복, 동양 평화를 위한 조치로서 평가를 한 자체, 그리고 우리 국민을 체포, 구속, 고문, 학살하던 저 무시무시한 살인적인 무단 총체 장본인 사내 총독을 위대한 창업주로 찬양했다는 거 가만히 있었어야죠. 그리고 그러게요. 일제 30년 예. 동안을 문화건설의 시기로 미화했고, 그러니까 무단으로 통치한 사람을 찬양한 것,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회유책을 쓴 거에 대해서도 문화정책 착 펼쳤다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눈과 귀를 가리운 죄. 친일의 죄가 정말 크고 넘칩니다. 그렇네요. 일제와 민족 언론사론에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는데요. 방은모 씨 거 한 번 더 하나 더 띄워주시죠. 방모 씨라고 하니까 괜찮네. 예. 자, 이렇게 방응모는 잡지 조광을 통해서 친일 매국 언론을 펼친가 하면 43년 11월 14일에는 조선 문인 보국회 산하 10개 잡지의 하나로서 출진학도 격려대. 출진학도는 아시겠죠? 예. 전쟁 나가라 전쟁에 지금. 뛰어드는 학도병들. 예. 그 대회를 주최를 했어요, 아예. 대회를 주최를 했다. 자기 돈을 출자해서 예. 군사령관에게 고사포를 증정하고 고사포 어디서 우리가 비평할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비행기 제조 전쟁 조력회사 했던
조선항공공업회사의 중역이 되기도 했고 그야말로 친일의 중역을 자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아무리 독립운동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에 지금 임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중역이니까요. 중역이니까요. 와, 그냥 이거는 뭐 대놓고 그건데요. 오,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예. 아까 동아일보에서도 전혀 친일 행각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예, 현 조선일보 사주들이 이제 이 방응모의 후손들이죠. 예, 예. 벌써 10년 전에 이 관계자 및 조선일보 측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저게 만약에 방씨가가 이기면은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은 거죠. 팩트가 이렇게 정확한데. 사실 정의는 죽었다 살아났다 해요. 아,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살짝 살아나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무디거나 방심하거나 혹시 나쁜 쪽으로 더 기울어지면 완전히 정의가 죽어버리죠. 아, 그렇군요. 설마 방씨가 이겼나요? 이렇게 팩트가 명확한데? 패소 판결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다행이네요. 정말. 예. 그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안전부를 예. 대상으로 낸 그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자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적 지도자로서 비중이 큰 만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 예. 민족적 지도자로서 비중이 큰 만큼 그로 인한 책임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중이 큰 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말. 저희가 예.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때 스피커 역할, 요즘으로 따지면 뭐 스타 유튜버라든가 인플루언서 역할을 한 사람은 아예 가만히 있던가. 그죠? 예. 아니면 정말 누구처럼 헌신해서 독립운동에 모든 걸 바치던가. 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예. 무거울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기를 겪은 민족으로서 그 역사를 반성하자는 입장에 설 때 방 전 사장의 여러 행태는 반민특별법, 반민족행위 진상특별법이죠. 거기서 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의 유형에 속함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사법부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인데 요즘에도 박근혜 국정농단의 일부 판사들이 건재한 걸 봐서는 이런 판결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래서 늘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 판결을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방응모 씨는 의무방어전을 넘어서 과하게 지금 친일을 했다라는 거니까. 민족 정신을 예, 배반하고 예. 일제 붙어서 오히려 앞장서서 그러니까요. 선전자비 노릇을 선전선동을 그 한 죄가 크다. 적당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 논리에 따라서 했으면은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그렇죠. 친일 너무 반민족 앞장 행위 작가에 네.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겠지만 너무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재고의 가치가 없다. 이거는 친일이 맞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로 최악이 선정이 됩니다. 월스트 오브 월스트를 저희가 뽑는 시간이고요. 네. 1번 동아 김성수, 2번 조선 방응모 요 둘 중에 한 명을 뽑아 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월스트는 누군지 저희가 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신현민 씨리 예, 신현민 우리 애청자께서 예, 각새끼들이네요. 김가한. 그렇군요. 이거 제가 딱 보니까 예, 타이틀을 뽑긴 했는데 학도여 성전에 나가라는 조금 약해 보이고 약해. 방문은 체포 구속 고문 학살하던 총독을 창업주로 찬양은 우리가 너무 조선일보 쪽으로 이 PD 너무 이거 편파적이야. 편파적인 거 아니야? 김성수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 대의에 맞아. 죽을 그거 바꿔봐. 대의에 죽을 때 대의에 죽을 때 아예 그러니까. 죽으라고 나선 놈이야.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라고 아예 죽으라고 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자 제가 얹겠습니다 저기 저거 자 저거로, 김성수 예.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 대의에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제가 보기에는 도끼인 객끼인데 마치 김성수가 더 나쁘냐 방응모가 더 나쁘냐는 제가 지금 2020년 3월 9일 버전으로는 이만희가 더 나쁘냐 정광훈이 더 나쁘냐 바로 와닿았어. 나는 난년 고르기 힘들어.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과 역사에 정광훈과 이만희 둘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를 고르는 것만큼 어려워. 맛이 좀 달라. 맛은 맛이- 다른데 어쨌든 아, 그래? 더 고르기 힘들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도 골라야 된다면 누구 고르시겠습니까? 진행하는 저희도 골라야 되나요? 골라야죠. 그러면. 저는 그래도 원제가 김성수에겠다. 김성수에게 있다. 김성수에게 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방응모는 어쨌든 지국장이었다가 마케팅 실력으로 국장했다가 돈을 벌어서 조선일보를 인수한 편이기 때문에 예. 저는
김성수가 아주 나쁜 김성수에 예. 있다. 저는 방응모. 아. 골고루 하나씩 나눠갖기로 했어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뭐 항상 소신을 하는데 방씨가를 이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뭐 너무 김성수가 시족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방씨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아, 이거 참.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네. 하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시는 일제가 안 오겠지만 어제도 말도 안 되는 입국 금지 시킨 거 보세요. 네. 아베가 자기의 억울함과 지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어려움을 외부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돌려가는 너무나 단순한 수를 쓰고 있는데 예. 지난 작년부터 우리의 소위 민주 진보 언론들도 정신 안 차리면 후다닥 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그러게요. 방응모 김성수처럼 망가지진 않지만 늘 깨어 있으라고 타산지석이 되라고 저희가 이 코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그 민주 진보 언론들 각성하시고 누구라고 말은 다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 집계가 끝났다고 하네요. 자.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과연? 야, 우리 자, 2주의 최악의 보도, 최악의 인물, 조선동화 100년의 최악의 기사는 누구입니까? 김성수입니까? 방응모입니까? 기사도 자, 기사인데 이제 김성수냐 방응모냐? 김성수냐, 방응모냐? 방응모냐? 김성수냐? 방응모 역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방 씨를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 대한민국에는. 저쪽으로 응모한 보람이 있고. 응모와 보람이. 사실 김성수가 그렇다고 여러분 예, 더 그러게요. 나쁜 친일 행각을 벌이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동아일보가 분발을 해야 돼요. 지금 2주 연속 조선일보가 이겼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동아일보 힘내라 동아일보. 제가 끊임없이 제가 격려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 최근에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정고시가 2월에서 4월로 연기가 됐는데 그랬어요? 댓글 중에 우리 노정열님이 공무원 단기학교에서 강의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행정고시 붙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붙습니까? 행정고시. 극히 일부분을 위한 방송을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예. 뭐 한 2, 3분만 말씀드리면 예. 그 박사 학위를 따는 행정학 논문을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라서 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예. 1차 객관식은 객관식에 맞게 또 2차 주관식은 주관식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과 이 정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쭉 그동안의 자료를 봐서 많이 보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예. 한 권. 예. 제가 삼국지 전법, 위초고 전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것을 가장 위에 두시고 위에 두시고. 예. 그 대신 느낌 촉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나 세컨드, 서드로 많이 보는 책 한 권 더. 위촉. 촉을 두고. 예. 그리고 문제지 한 권 보면서 오 이렇구나 하면서 위촉오 전법으로 문제지로 마지막에 체크하기 위해 모든 과목당 그렇게 위촉오 3개 정도를 잘 보시면 1등 합격은 못하더라도 과락을 면하면서 합격할 수 있는 무난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국민TV에서 알려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돈 받고 해야 되는데. 돈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행정고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갈수록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준일 씨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최악의 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 이 코너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아. 스트레스 근데 이런 받죠. 것들을 나 혈압 진짜 많이 받아 내가. 그러니까요. 우리 혈압약 준비하시고 미리 아, 드시고. 진짜 이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동아일보와 김성수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나쁜 악질 친일 행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혈압을 팍팍 올려주신 야. 방송인 언론인 노정열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00 가까이 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500명. 500명.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